자궁도 당연히 이제 노화가 있어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률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폐경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난소 과배란이 되면 이제 그거는 국내 난임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 환자가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는데요. 늦어지는 출산과 가임력 저하.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가임력 보존과 또 난임에 대해서 연구해온 전문가 난임 명의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난임 환자 수가 보니까 2024년 기준 3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30만 명이 넘어서 2020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난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난임 지원의 확대인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난임병원으로 많이 폭발적으로 몰리게 되고요. 어느 나라나 지금 초혼 연령이나 첫 임신 연령이 늘어나서 난임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활 습관 변화, 비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식습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난임을 크게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고 설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문적으로는 아주 타당하고요. 연구를 해보면 어떤 환경 그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교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여하는 연구들을 보면 뭐 난자나 정자의 질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뭐 비만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만 35세가 지나면은 난자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40대의 자연 임신 이 성공률 얼마나 되나요? 45살까지는 그래도 임신이 되고요. 만으로죠? 네, 46살부터는 거의 0%에 간다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40살이나 41살 기준으로는 자연 임신이 이제 한 주기당 배란이 이제 생리 주기가 일정한 여성이라고 치면 뭐 정확치는 않지만 한 5%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시험관 시술은 뭐 그거보다는 좀 높고 자연 임신 성공률은 한 5% 내외 한 주기당. 교수님 그러면 30대는 어때요? 30대는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35세 전이 가장 좋고 35세 이후에 이제 36, 7, 8, 9 당연히 갈수록 떨어지고요. 40세가 되면 한 5%, 시험관 시술은 한 10% 좀 더 넘게. 그러면은 가장 가입력이 좋은?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때죠. 네. 그럼 그때는 보통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에요? 자연 임신 성공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뭐 한 20에서 25% 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네요, 연령이 사실. 여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난자에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이렇게 그 임신율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고요. 난자의 숫자가. 그다음에 그 난자 하나하나의 이제 염색체 이상 비율도 높아지고 그게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기능이 떨어져서 수정이 되고 배아가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숫자, 그다음에 질 모든 것이 다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매달 생리를 하는 40대 여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난자의 질이나 뭐 수가 줄어드는 거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배우 김용건 씨가 75세에 이제 등남을 해서 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임력에 끝이 없다. 나이 든 분들도 이렇게 어쨌든 출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남성의 가임력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여성은 폐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폐경 또는 갱년기 또는 완경이란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남성은 뭐 그 완전히 여성처럼 폐업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공장의 노후화,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는 맞습니다. 남성도 기네스북 같은데 보면 90세 넘어서도 남성은 2세를 이제 출산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남성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만성 질환이 그 정자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김용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배우자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죠. 난임이라고 생각이 돼서 병원에 가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별로 35세 전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이제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갔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 이러면 가보라고 돼 있고요. 35에서 40세 사이는 6개월 정도에 노력해보고 가라. 그다음에 40세가 넘으면 바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건 나이의 기준이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병력이 있으면 예전에 젊었을 때 난소나 또는 뭐 자궁에 수술을 했다거나 월경이 되게 불규칙하다거나 뭐 항암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바로 가셔야 되죠. 그럼 난임으로 병원에 와서 보통 난임 진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좀 진단을 내려요? 무슨 이거는 딱히 무슨 MRI를 찍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진단 방법 궁금합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른데요. 네. 남성은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액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호르몬 검사, 그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은 하게 되는데 여성은 월경 날짜마다 이제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보통 월경 시작하고 한 2, 3일째 와서 호르몬 검사나 난소 나이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다음에 월경이 이제 끝나고 나팔관 개통 검사라고 해서 나팔관이 어디가 막혀 있거나 자궁 안쪽에 뭔가가 문제, 뭐 유착이 있거나 협착이 있거나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초음파를 봐서 난소의 상태나 자궁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난임을 좀 유발하는 대표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성, 남성 좀 나눠서 말씀 주신다면. 제가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환은 아니지만 역시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성은. 그리고 여성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난임과 관련된 게 이제 다낭 난소 증후군이나 자궁 내막증, 근종 또는 골반염을 앓았던 병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정계정맥류라 그래서 고안에 이렇게 온도를 좀 올리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실은 이것저것 검사를 해도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흔한데 이게 어떤 질환이고 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난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지. 다낭 난소증후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겨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월경 불순을 일으키고 조모증 또는 다모증이라고 하는데 좀 털이 많이 나거나 여드름이 심해지고 하는 약간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그런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 없이 월경 불순만 가지고 있는 희발월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뭐 40일, 50일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6개월 내내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는 거죠. 배란이 돼야 임신이 가능한데 배란이 일단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배란을 이제 약으로 시키고 뭐 시험관을 해도 난자의 질이 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자궁 내막의 수용성이라고 해서 이제 착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유산율도 약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문제가 생기죠. 약간 체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낭 난소증후군을 완치시키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떤 가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현재 규제기관에서 승인한 약제는 없고요. 보통 어렸을 때는 그런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을 저희가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 자꾸 안 하다 보면 자궁 속이 두꺼워져서 그 안에 병이 생기는데 그걸 좀 예방해주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가족 계획이 있다. 그러면 주로는 그런 임신을 돕는 주로 배란을 유도하거나 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자궁 내막증 또 자궁 근종 특히 이제 자궁 근종은 너무 흔한데 이런 질환들은 난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 두 질환도 되게 흔한데요. 네. 요즘 와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아까 이제 다낭 난소증후군은 사춘기 어렸을 때부터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자궁 내막증도 어렸을 때 생기는데 이제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환들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데 예전에는 이제 20대 결혼해서 애 낳고 할 때는 잘 모르다가 요즘에는 이제 30대 중후반에 이제 임신 시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특히 문제가 되는 거고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난소의 노화, 난자의 개수라든지 퀄리티를 굉장히 나쁘게 합니다. 착상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유착을 일으켜서 나팔관도 막히게 하고 그런 사실은 되게 난임에 아주 밀접한 질환이고요. 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크게 난임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위치가. 그러니까 착상하는 위치에 이제 자궁 안쪽에 생긴 경우에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증은 확실하게 이제 난임에 영향을 주고 근종은 경우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 생리 불규칙, 그다음에 또 생리통 이런 게 있다면 좀 난임 고위험군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좀. 확실한 고위험군입니다. 왜냐하면 월경이 불규칙하면 일단 배란이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뭐 부부관계를 하고 임신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힘든 거죠. 생리통은 어떤 질환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자궁 내막증 생리통을 일으키고요. 근종이 이제 있어도 생리통을 일으키니까 내가 좀 진통제나 이런 거 먹어도 잘 안 없어지는 생리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꼭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성공률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게 나이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5세 전에 하느냐, 35세에서 40세 사이, 뭐 41세, 3세, 뭐 5세 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든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35세 이전에 평균적인 성공률은 시험관 시술 기준으로는 한 45에서 5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많이 올랐고요. 이제 40세 이상, 뭐 42세, 3세 그 연령대의 성공률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의 성공률은 여전히 좀 어렵죠. 한 40세, 41세 기준으로는 한 10%가 조금 넘고요. 42세, 43세는 그거보다 더 낮죠. 또 중간에 유산되는 비율이 또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확률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확률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난임의 이제 대표적인 치료가 시험관 아기 시술인데 그 아까 성공률이 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과거와 조금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그런 성공률에 미치는 요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동 기술이 되게 좋아졌어요. 배아나 난자를 냉동했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기술이 매우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배양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초창기에는 하루 이틀밖에 못 키웠거든요, 바깥에서. 근데 지금은 뭐 5일, 6일씩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 돼서 좋은 배아를 만들 수가 있게 돼서 그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착상 전 유전자 검사, PGT라고 하는 것들도 일부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되는 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과배란 주사의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네. 교수님, 그러면 시험관하기 시술하면은 일단은 수정을 한 걸 배양을 시키고 냉동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냉동된 난자나 뭐 이런 정자를 가지고 할 때 그때 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냉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난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네. 네. 수정을 하면 배아도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넣진 않아요. 그렇죠. 그때 냉동. 예, 잉여 배아가 생기죠. 그럼 그걸 이제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실온에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냉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그걸 녹였다가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조금 더 오래 배양을 해야 더 건강한 배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착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배양할수록 꼭 좋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오래 배양을 하게 되면 좋은 애, 나쁜 애를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지고요. 한 5일쯤 배양한 거를 이식을 하면 사실은 이제 3일보다는 좀 더 좋거든요. 네, 성공률이. 교수님께서 이제 AI나 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시험관 아기 성공률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임 분야의 보조생식 분야에서는 뭐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연구된 거는 배아를 선별하는 기술. 배아가 여러 개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첫 번째 사이클에 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임신이 되도록. 일반적으로는 그 전문가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요. 그래서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픽하게 되는데 PGT도 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런 이미지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면 AI가 골라줘요. 얘가 제일 좋아. 근데 그 정확도가 상당히 전문가 수준에 근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도 네, 기대를 하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성공률도 올라가겠지만 또
그런 저희 클리닉에서 어떤 로딩도 많이 주는 거예요. 맨날 이제 꺼냈다가 또 관찰해야 되고 또 계속 분석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AI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해준다는 거고, 그 외에도 환자의 데이터를 넣으면 아, 이 사람은 이번에 임신할 확률이 몇 프로야, 이런 거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난자 채취를 언제 하는 게 좋아, 이런 것들도 알려준다든가,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착상 전 유전 진단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보통 PGT라고 부르는데요. 한 5일 정도 키우게 되면 배아가 이제 사람으로 갈 부분과 태반으로 갈 부분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태반으로 갈 부분 세포를 떼어도 크게 얘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태반으로 갈 부분의 세포를 떼어서 염색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유전자가 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40세가 넘어가면 거의 한 50% 이상, 60, 70%가 비정상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배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배아는 넣어도 이제 임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 배아를 알 수만 있다면 PGT로 걔를 넣고 싶은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PGT가 유전 질환이 있는 집안에 그런 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좀 바뀌었나요? 그 염색체 숫자 이상을 PGT-A라고 부르고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PGT-M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 PGT-M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질환에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네. IQ가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 키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 이런 거를 조합해서 나는 이식하고 싶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네.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뭐 어떤 단일 유전자 하나가 얘가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한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지능이 높은 아이가 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냉동된 난자를 뭐 43세 뭐 이쯤에 이제 다시 시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것, 그다음에 노화된 난자 그대로 이제 임신을 시도하는 것, 차이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거죠. 왠지 저는 얼렸다 녹인 게 이게 괜찮을까? 근데 아까 냉동 기술 네, 얘기하셔가지고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요. 거의 프레시한 상태의 난자와 얼렸다 녹인 난자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2, 3살에 얼렸는데 지금 나이가 36이야, 7이야. 그러면 저는 그냥 한번 얼려놓은 거 쓰지 말고 지금 해보시라고 하는데, 이제 뭐 40대 중반쯤 됐다. 이러면은 당연히 옛날 거를 쓰셔야죠. 갭의 차이가 네, 있군요. 네. 만약에 10년 뒤에 하더라도 10년 전에 난자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기형아 검사를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루틴으로 하는데, 젊었을 때 얼려놓으면은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자궁은 괜찮나요? 어쨌든 착상도 해야 되고 커야 되는데 아기가. 자궁도 당연히 이제 노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착상력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난자만큼은 아니거든요. 네, 난자만큼은 아니어서 난자만 괜찮다면, 물론 이제 자궁도 뭐 수술을 받거나 또는 과거에 유산을 했다거나 뭐 염증을 심하게 앓았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이에 따른 영향이 난자만큼은 아니어서요. 네. 이제 여성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런 가입력 보존을 좀 많이 하나요? 어때요?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환자들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얼리든 안 얼리든 일단 상담을 많이 하죠. 그럼 암 치료가 끝나고 임신을 성공한 사례들도 뭐 많이 있죠? 예. 있죠. 많다고는 이제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얼려놨어도 실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다른 문제인데, 당연히 이제 암 치료 끝나고 얼려놨던 거 녹여서 임신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남자한테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좀 이 생활 습관.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앞서서 일단 나이에 대한 인지, TV에 막 노산하신 분들 나오니까 아, 나도 되겠지 막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임신 나이에 대한 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 습관 쪽에서는 비만이 안 좋죠. 음식으로 따지면은 가공육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 피하는 거, 그다음에 푸른 잎
채소라든지 베리, 뭐 견과류, 항산화 효과 있는 그런 거 좀 드시는 게 좋고 운동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50분 정도 이상 일주일에. 근데 너무 또 심한 운동은 안 좋아요. 막 요즘에 근육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히려 너무 심하게 하면은 정자질이 나빠지거나 월경이 불순이 생기거나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는 거로 저는 권해드리고요. 스마트폰 얘기하셨는데 그게 남성 여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남성의 정자의 질에는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과거 핸드폰이 더 안 좋고요. 그 2G 때 그때 되게 나쁘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3G, 4G, 뭐 5G 올라가면서 그 나쁜 영향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속설도 뭐 있고. 열이 나고 뭐 맞아요. 전자파가 나오고. 네. 임신 안 되면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 직장 여성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이제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동물 가지고 해본 거를 보면 정말 영향을 많이 주고요. 동물들한테 스트레스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해보면은 그 사이클도 멈추고 뭐 정자나 난자질도 확실히 안 좋아지는데 그걸 이제 사람으로 옮겨서는 연구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호응은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땅한 해결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저희가 좀 진료실에서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조금 받아봤는데요. 45세 일 씨가 난임 치료를 오래 하면 여성의 건강에 해가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시술도 제한이 있나요? 횟수 제한은 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없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방암, 뭐 무슨 암 이런 건데요. 유방암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보통 얘기하고요. 난소암은 일부 연구에서 좀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용하는 약제나 시술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병, 그러니까 난임을 일으킨 질환 있죠. 특히 이제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난소암 생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 통계에 반영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술이나 어떤 약 때문에 난소암이 생긴다고는 보진 않는데 그런 건 약간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폐경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난소 과배란이 되면 이제 그거는 관련이 없어요. 한강물에서 그냥 이렇게 물 한 번 푼 정도 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배란 했다고 해서 폐경이 빨리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네. 시험관 시술은 아까 뭐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뭐 몇 회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요. 4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 시험관 성공률이 너무 낮거든요. 46세 정도 되면 거의 1%도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제한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한두 번 해봐서 난자가 나오고 괜찮은 배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분들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10번, 20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난임 시술을 받으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예전보다 좀 줄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근데 과거에 이제 성공률이나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배아를 여러 개를 넣었죠. 그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단일 배아 이식이라고 가장 좋아 보이는 오일된 배아를 하나만 이식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늘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쌍둥이 확률이 이제 확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하여튼 다태 확률은 시술을 하면 높아지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다태 임신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평소 진료 때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환자들한테 이제 받은 선물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이제 한 15년, 16년 됐던 것 같은데 시험관 시술에 재미를 의사로서 붙이고 막 성공을 하고 막 그랬었던 때인데 그때 당시에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환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과자극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배에 복수도 차고 막 폐에 물도 차고 했던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임신이 되면서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거의 한 달 이상 입원하면서 제가 맨날 복수 빼고 그랬던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결국은 이제 쌍둥이 임신이 됐다가 유산이 되면서 이제 합병증이 이제 좋아졌죠. 그리고 그 다음 주기에 잘해서 이제 임신이 됐고 그 환자가 이제 저한테 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오래된 건데 되게 반짝반짝한데요? 네. 잘 안 썼으니까요. 요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나는 물건입니다. 그 환자는 아이를 출산했나요? 네, 그 다음번에 출산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와, 그럼 애가 지금 뭐 16년, 거의 17년. 고등학생 됐겠네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하고 싶은 조언. 난임으로 좀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번 얘기해서 되게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지나면 특히 여성은 정말 갖고 싶어도 안 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가족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서두르시라. 제일 좋은 건 35세 전이에요. 안 되면 하여튼 37세 전이라도 안 되면 냉동이라도 해놨다가 하시는 게 좋고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병이 있죠. 되게 우울감도 있고 모든 게 손에 잘 안 잡히고 번아웃도 생기고 하는데 언젠가는 된다 희망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스트레스도 큰 영향이 있었으니까 조금 우울감이나 이런 걸 떨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네요. 네. 늦게 결혼했으면 약간 서둘러서. 네, 서두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